또 다른 그 미 육군 관계자는 당시 그 모 지역에서 약 100건 정도의 추락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건은 2004년 11월 14일 미국 작전 방공 훈련 지역 상공에 출현한 틱택형 UFO, 이를 공군 파일럿가 추적 비행해서 보고한 사건입니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은 알렉스 디트리 소령과 함께 이 물체를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데, 프린스턴 순양함으로부터 실전 상황이니까 어떤 뭐뭐 지역으로 빨리 출동해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해당 목적지 상공에 도착해서 보니까 푸른 바다에 갑자기 흰색의 물보라가 막 부글부글 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밑에 살짝 드리워진 어떤 미확인 물체가 잠수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위를 자세히 보니까 틱택형 알약과 같이 생긴 캔디형 모양의直径 12m 길이의 미확인 물체가 굉장히 그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이 나중에 보고하기를 그 움직임이 벽에 튕기는 탁구공 모양과 같았더라. 아주 절도 있게 꺾는다는 얘기죠. 또 알렉스 디트리 소령은 말하기를 이런 상태에서 저 물체와 교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항공기나 전투기 같으면 이제 선회 비행을 할 때 커다란 반경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물체는 관성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약 15m 상공 위에서 종횡무진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하강시킵니다. 하강시키면서 관찰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틱택형 미확인 비행 물체가 갑자기 위로 튀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0pt에서 12,000pt까지 불과 한 1, 2초 정도, 마하로 따지면 약 5.2 정도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레버 중령은 이건 추적 비행하는 것이 힘들다, 이거는 안 된다, 관찰만 하고 니미츠 항공모함으로 귀대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들은 또 다른 비행사가 그러면 내가 적외선 촬영 카메라로 합체해가지고 직접 찍어보겠다 해서 찍은 게 이 틱택형 UFO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원래는 이제 군사 기밀이었는데 그만 이 외부로 이게 유출되게 됩니다. 2004년도, 2015년에 각각 촬영된 이 필름 영상이 외부로 2017년도쯤에 유출이 되면서 미 국방부가 진짜 촬영된 물체가 맞다, 미 해군 파일럿에 의해서 국방부와 해군 측이 전부 다 인정한 공식 진짜 영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UAP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에서 갖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런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우리 작전구역 상공에서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 국가안보와 이게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심각하다. 국방수권 법안에 이 문제를 올리면서 법적으로 묶어놓게 되죠. 미 국방부가 AARO라는 이제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UAP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기구죠. UAP에 대한 정보라든가 조사가 이제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죠. USO라는 거는 영어로 Unidentified Submarine Object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확인 잠수 물체를 말하는데, 미확인 잠수 물체가 따로 있고 미확인 비행 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UFO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미확인 수중 물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라든가 그런 강대국에서는 UFO를 수중에서 바닷속에서 직접 조우한 적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USO의 바닷속에서 진행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공중을 날고 있는 비행체처럼 시속 약 700에서 900km로 바닷속을 누비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바닷속을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국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스티븐 그리어 박사의 폭로 증언에 의하면 미 해군 관계자가 자기한테 구술한 내용인데, 바티칸에는 미 국방
국방부와 백악관을 능가하는 그런 비밀 점조직이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한 젊은 요원하고 사제로 추정되는 분이 두 사람이 미국 핵 잠수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초의 바닷속으로 가는데 거기가 USO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가면서 다다랐을 때 갑자기 두 대의 USO가 핵 잠수함을 정지시킵니다. 그 정지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고안된 그런 전자장치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는 수중 음파 탐지 장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기록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바티칸으로 갔다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도 공개된 옛날 신문에도 보면 그 USO가 워낙 빠르게 바닷속을 누비면서 갈 때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가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UFO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물을 튀기지를 않고 에너지파가 먼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 후에 UFO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물을 튀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증언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들을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며 모두를 침묵에 잠기도록 만들었죠. UFO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 표적은 사실 핵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UFO 출현 시기가 가장 빈번했던 시기가 1947년도거든요. 그때 미국 뉴멕시코주에 그 원폭 개발하기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 개발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지는 화이트 샌즈라는 그 위치에서 지정이 됐는데 이쪽 지역이 전부 그 레이더 사이트로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고출력 레이더라 그러더라고요. UFO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핵 관련 무기라든가 그런 시설 쪽에 관심을 두고 감시 경계를 해온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당시 가동되던 그 고출력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UFO가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레이더의 그런 고출력 시스템이 UFO의 그 안정성을 교란을 시킨 거죠. 그때 당시 미 공군 NRO에 근무했었던 한 증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에는 너무 추락을 많이 해가지고 레이더 시스템 자체를 바꾼 적이 있었다. 또 다른 그 미 육군 관계자는 당시 그 모 지역에서 약 100건 정도의 추락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놀라운 얘기죠. 이제 UFO가 핵과 관련한 미사일 ICBM 개발하는 곳이라든가 또는 발사시설, 통제시설, 또 제조시설, 그 다음에 핵무기 보관시설, 핵무기를 탑재했을 때 UFO가 꼭 출현한다 그럽니다. 이처럼 미국 본토에서 UFO가 추락한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고 이를 뒷받칠 만한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됩니다. 1950년대 작성된 FBI 문서거든요. 이 문서에 의하면 뉴멕시코주에 3대의 UFO가 추락했다 그럽니다. 이 UFO에서 3명의 승무원이 발견이 됐고 또 UFO의 직경은 약 15m 그리고 UFO가 추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주변에 있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교란을 받아서 제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군 관계자의 증언을 그대로 문서에다가 집어넣더군요. 여러 관계자들의 놀라운 증언과 문서, UFO가 출현한 시기가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UFO의 중요 표적은 핵이다. 그러면은 UFO가 왜 핵무기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UFO가 출현함으로써 ICBM 핵탄두 그 시설이 발사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걔네들이 어떤 적의를 품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탐지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대처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UFO가 정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핵무기 시설에 나타나서 전부 폭파시키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먹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전부 발사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된 몇몇 사례가 있었죠.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은 196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그 공군기지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모의 핵탄두 발사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발사 실험을 하는 광경을 초망원 카메라로 촬영 중에 있었어요. 약 한 240km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UFO가 끼어드는 장면이 녹화된 겁니다. 근데 이 UFO 추정되는 물체가 마치 그 접시 두 장을 포개어 놓은 듯한 그런 형태의 위쪽에는 마치 그 탁구공을 얹어 놓은 듯한 공 모양의 그 구체에서 레이저 빔과 같은 빛이 발사됐다 그래요. 발사되는 그 빛이 어디를 때렸냐면 모의 핵탄두 그 미사일이 시속 22,000km로 날아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속도로 똑같이 가면서 UFO로부터 세 차례 그 빔 공격을 합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결국 그 모의 핵탄두는 추락을 하고 말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촬영된 필름은 모처의 기관 요원이 와가지고 협박을 가하면서 이 사건은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가지고 필름 촬영된 그 포착된 필름 부분만 잘라서 회수해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UFO는 핵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건 맞고, 관심 갖는 이유는 뭐 우리가 지구상의 무기 발전이라든가 그런 척도를 알아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핵무기가 지구 전체를 자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파괴적인 무기니까 이것을 경고 차원이라든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My next question would actually be for Mr. Graves. Can you please explain to me in detail the event that occurred at Vandenberg Air Force Base? Certainly. In the 2003 timeframe, a large group of Boeing contractors were operating near one of the launch facilities at Vandenberg Air Force Base when they observed a very large 100-yard-sided red square approach the base from the ocean and hover at low altitude over one of the launch facilities. This object remained for about 45 seconds or so before darting off over the mountains. There was a similar event within 24 hours later in the evening. This was a morning event, I believe 8:45 in the morning. Later in the evening, post-sunset, there were reports of other sightings on base, including some aggressive behaviors. 제가 알기로는 루스벨트호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루스벨트호에 탑승했던 레이더 운영병의 증언에 의하면 UFO가 한번 출몰했는데 고도 탐지 장치와 레이더에도 포착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 포착된 그 UFO의 직경이 약 200m 정도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UFO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미 연방항공국에 보고된 이제 사례인데, 이 사건은 1986년 11월 14일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던 잘 여객기 기장이 목격한 사례입니다. 당시 이 기장이 증언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보잉 747기를 몰고 가던 중이었죠. 고도는 약 9에서 10km 정도 민항기 고도로 가고 있던 중에 11km 전방에 이상한 물체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관제탑에 이제 확인 요청을 하죠. 근데 관제탑에서는 아무런 물체가 없다 답변이 왔고, 흥미로운 거는 초성형 같이 생긴 이 UFO가 보잉 747기 주변을 맴돌더라는 겁니다. 마치 관찰을 하듯이 묘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우치 기장은 관찰을 하면서 봤는데, 이때 당시 목격된 UFO의 크기를 스케치를 그려보라 하니까 항공기는 이렇게 좁쌀만하게 그렸으면 그 비행체는 엄청나게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봐도 한 수십 배 정도의 크기에 달하는데, 보잉 747기가 70m짜리가 있고 76m짜리가 있습니다. 기종이. 그러면 76m로 봤을 때 무려 수십 배 정도의 크기였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 기장이. 그러면 수십 배 정도의 크기라면 실제 크기는 수백 메타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물체라는 거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